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공교롭게 저 혼자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원장님이 좀 많이 바쁘셔서 이번 주에도 그냥 제가 혼자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준비해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과학기술대는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연도 제한은 없는데 추천 인원이 고교별로 10명씩 지원이 가능하다. 예, 교과 100%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모두 동일한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7이라고 하는 이제 최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최저가 조금 생각보다 낮은 부분이 있죠. 그래도 서울과학기술대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 컷 때는 예상한 것보다 조금 높다. 2등급 초반 정도 때에서 주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중반까지 내려오긴 하지만 반영 교과 기준에서는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여기 이제 계열 진로 과목 3과목, 인문계열은 국수영 4, 계열 진로 과목 3과목. 이 건축학부가 좀 독립적인데 여기가 아무래도 최근에는 건축 계열이 자연 계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또 인문 계열도 또 지원이 많이 가능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수영사가라고 하는 이 5과목을 다 반영을 하고 관련된 진로 선택 3과목을 가산점으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취도는 A는 5점, B는 3점, C는 1점을 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자연 계열하고 이 건축 계열, 요 계열은요. 가산점을 일단 받으려면 진로 선택 과목을 무조건 기하, 물투, 화투, 생투, 지투라고 하는 수학하고 과학과 연계되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무조건 2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요것도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창의융합 인재 전형이라는 크게 2가지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면접을 반영하는 전형이다. 이 창의융합 인재 전형은 작년까지는 이제 첨단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이름을 바꾼 거다. 그래서 이제 크게 2가지 전형 다 면접이 반영되니까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쪽에 맞춰서 그냥 전형을 결정하시면 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학과도 좀 신설된 부분이 있고 개편된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라고 하는 게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미래융합대학에 있는 이 학과들이 전부 분리 모집을 합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계열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과별로 전부 분리 모집을 한다라는 것도 올해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실제 지원을 할 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계열별이냐 아니면 뭐 학과별이냐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틀리고 특히 계열별보다는 아무래도 학과별로 모집을 할 때 분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속된 얘기로 눈치 싸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치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부분 아니면 개편되는 부분들도 조금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정시 전형은 서울과학기술대는 이제 가군하고 나군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수능 100%입니다. 다만 이제 실기 전형을 활용하는 건 여기 보시는 예체능 계열 되게 이제 50% 정도 실기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일반 전형에서의 이제 반영 영역으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건축학부 그리고 이제 산업 디자인 계열 중에서 실기를 안 보는 수능 100% 전형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가 가장 큰 반영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30%. 그다음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미적 아니면 기하를 꼭 선택해야 되는데 무려 35%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학부도 보셨을 때 가장 큰 반영 비율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35%인데 확률과 통계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요 부분에서 일단 인문, 자연, 건축학부를 딱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영어하고 탐구가
일종의 고정값이에요. 영어는 무조건 20% 반영을 하고 있고, 탐구는 물론 자연계열은 과탐만 반영이 가능하지만 탐구 자체 반영 비율은 전부 25%, 영어하고 탐구는 전체적으로 45%의 고정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이제 실제로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내가 국어를 더 잘 봤냐 아니면 내가 수학을 더 잘 봤냐에 따라서 실제로 정시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틀려지겠죠. 국어를 잘 봤다면 당연히 인문계열을 지원을 할 것이고, 수학을 잘 봤다고 하면은 자연계열이나 건축계열을 당연히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특히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을 잘 보면 건축계열을, 만약에 자연계열에서 수학을 잘 봤다고 하면 자연계열 전체 아니면 건축학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산업디자인 수능 100%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게 국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학하고 영어가 똑같이 25%씩. 그리고 오히려 탐구에 대한 반영비율이 좀 낮다. 이런 식으로 결국엔 내가 수능에서 어떤 영역들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정시에서는 솔직히 문이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의외인 학과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목을 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수시하고 정시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지원하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좀 보시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학교나 동일한 학과를 내가 노려야지 라고 하시면 크게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90%에 가까운 계열들이 전부 공학 계열에 속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약간의 틈새 시장으로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대학교에 인문계열에 속해 있는 학과들이 몇 개 없는 것도 뭐 사실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거기까지 생각 잘 못해요. 왜? 서울과학기술대? 그러면은 그냥 공학계열 대학이잖아, 과학기술대잖아.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종합전형에서도 틈새 시장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정시에서는 의외로 틈새 시장으로서 서울과학기술대의 인문계열 학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들하고 약간의 차이점이다, 결이 좀 틀리다, 좀 요렇게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천천히 모든 전형들을 다 훑어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전형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가를 좀 체크하시면 의외로 서울과학기술대가 틈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올해의 입시 결과가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